2022년 11월 3일 서울 용산구 새벽 2시 17분 용산구 이태원동의 고급 요양병원 미래힐링센터 5층 특실 모든 불이 꺼진 병원의 정막 속에서 한 남자가 천장에 매달려 있다. 당직 간호사 최윤정이 정기 순찰 중 5층 특실의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다. 입을 벌린 채 3초간 멈춰 서 있다가 손에 들고 있던 차트판을 떨어뜨린다. 철컥 하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린다. 남자는 목에 흰색 시트를 감은 채 천장의 에어컨 배관에 매달려 있다. 발밑에 의자가 넘어져 있다. 전형적인 자살 현장이다. 전형적이라는 것이 바로 문제다. 남자의 이름은 윤석환, 61살. 3개월 전부터 이 병원의 5층 특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다. 병명은 중증 불안장애와 불면증. 하지만 이 병원에 그를 입원시킨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경찰이 도착한다. 용산경찰서 형사과, 현장을 보고 자살로 초벌 판단을 내린다. 유서는 없지만 정신과 치료 중인 환자의 목매다름은 통계적으로 흔한 일이다. 당직의 기록에 따르면 윤석환은 최근 수면제 복용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우울증 악화 소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3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첫째, 윤석환이 매달린 에어컨 배관의 높이는 바닥에서 3m, 넘어진 의자의 높이는 40cm. 윤석환의 키가 170이라 해도 의자 위에 서서 3m 높이의 배관에 시트를 감을 수 있을까? 수학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극히 어렵다. 둘째, 윤석환의 양 손목에 희미한 압박 자국이 있다. 결박 흔적처럼 보이지만 너무 옅어서 경찰은 수액주사 자국의 변형으로 판단한다. 셋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 윤석환의 특실은 이중 잠금 구조다. 안에서 잠글 수도 있고 밖에서 카드키로 잠글 수도 있다. 그날 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자살이라면 안에서 잠갔어야 한다. 당직 간호사 최윤정은 이 점을 보고서에 적었다. 하지만 경찰은 환자 보호를 위해 외부에서 잠그는 것이 병원 규정이라는 병원 측의 설명을 수용한다. 사건은 자살로 종결될 참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마포구 합정동 50층짜리 오피스 빌딩 꼭대기 300평 전층을 사용하는 강역 탐정사무소. 가을 햇살이 통유리를 통해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위에 길게 누워 있다. 벽면에 대형 모니터 16대가 실시간 뉴스를 쏟아내고 한쪽에서는 서빙 로봇이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있다. 강혁이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키 185cm, 75kg의 다부진 체격.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42살,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을 보낸 전직 베테랑 형사. 지금은 아버지의 1000억대 유산을 물려받은 억만장자이면서 동시에 탐정이다. 모니터 하나에 작은 뉴스 기사가 떠 있다. 이태원 요양병원 입원 환자 자살. 3줄짜리 단신 기사. 대부분의 사람은 스쳐 지나갈 기사다. 하지만 강혁의 눈은 스쳐 지나가지 않는다. 기사 속 한 단어에 멈춘다. 미래힐링센터. 그 순간 전화가 울린다. 사무소 대표 번호가 아니라 강혁의 개인 번호다. 이해나가 먼저 건너편에서 고개를 든다. 둥근 안경 너머로 강혁의 표정 변화를 읽는다. 훤칠한 키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24살의 분석화학 전문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으로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다. 강혁이 전화를 받는다. 강혁입니다. 강 탐정님, 저는 윤석환 씨의 딸 윤세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지만 울고 있지는 않다. 분노에 가까운 진동이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자살할 뿐이 아니에요. 절대로. 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틀 전에 면회 왔을 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 병원에서 나가야 한다고. 그런데 오늘 자살이라뇨. 나가고 싶어 하시던 분이 왜 거기서 죽어요? 강혁의 눈이 가늘어진다. 형사 시절의 직관이 작동한다. 나가고 싶다는 사람이 자살한다? 모순이다. 만나 뵐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갈 수 있어요. 오후 1시에 사무소로 와주세요. 주소는 알고 있어요. 합정동이죠. 검색해서 찾았어요. 전화가 끊긴다. 강혁이 이해나를 본다. 들었어? 네. 미래 힐링센터 검색해 볼게요.
이해나가 이미 태블릿을 두드리고 있다.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다. 오후 1시, 응접실. 윤세진이 도착한다. 32살. 짧은 단발에 검은 옷. 눈이 붓지만 울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양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다. 아버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윤세진이 소파에 앉자마자 말한다. 아버지는 2000년대 초반에 투자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이름은 윤석환 투자자문,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셨죠. 꽤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2003년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고객 자금 50억 원이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어요. 하지만 회사는 망했고 명예도 다 잃으셨어요. 50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윤세진이 입술을 깨문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나는 횡령하지 않았다. 누군가 내 돈을 가져갔다고. 하지만 증명하지 못하셨어요. 그 뒤로 망하고 나서 우울증이 심해지셨어요. 여러 병원을 다니셨는데 석 달 전에 미래힐링센터에 입원하셨어요. 어떻게 그 병원에? 어떤 분이 소개해 주셨어요. 누가? 배진호라는 분이요. 아버지 옛날 사업 동료였어요. 강혁의 귀가 선다. 배진호, 2003년 당시에도 함께 일한 사람입니까? 네. 아버지 회사의 공동 설립자였어요. 50억이 사라졌을 때 배진호 씨도 수사를 받았지만 역시 불기소됐어요. 그 배진호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병원에 소개해줬다? 네. 자기가 아는 좋은 병원이라고. 원장이 지인이라면서. 강혁이 이해나와 눈을 마주친다. 이해나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한다. 같은 생각이다. 윤세진 씨, 미래 힐링센터의 원장 이름이 뭡니까? 유현식 원장님이요. 이해나가 즉시 태블릿을 확인한다. 아까 검색해 놓은 자료다. 미래 힐링센터 원장 유현식, 54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016년 개원, 그리고 이해나가 잠시 멈춘다. 뭐야? 유현식의 이력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윤석환 투자자문 고문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침묵이 내려앉는다. 윤세진의 눈이 커진다. 유 원장님이 아버지 회사에 있었다고요? 윤세진 씨는 모르셨어요? 전혀요. 아버지도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강혁이 손가락으로 턱을 두드린다. 퍼즐 조각이 모이기 시작한다. 배진호, 윤석환의 사업 동료, 50억 사건 당시 함께 수사받음, 윤석환을 미래힐링센터에 소개, 유현식 미래힐링센터 원장, 2003년 당시 윤석환 투자자문의 고문, 윤석환 이 두 사람과 연결된 인물. 석 달간 이 병원에 갇혀 있다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뒤 이틀 만에 사망, 의뢰 맡겠습니다. 강혁이 말한다. 윤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감사합니다. 비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윤세진이 돌아간 뒤 강혁이 화이트보드 앞에 선다. 2003년 윤석환 투자자문에서 50억이 사라진다. 관계자 3명, 윤석환, 배진호, 유현식. 윤석환은 무고하다고 주장하지만 증명 못함. 회사 망함. 19년이 지난 2022년 배진호가 윤석환을 유현식의 병원에 입원시킨다. 석 달 뒤 윤석환이 죽는다. 탐정님, 이건 냄새가 나요. 이해나가 말한다. 19년 전에 50억을 가져간 사람이 배진호와 유현식이야. 둘이서 짜고 윤석환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19년 뒤에 윤석환이 뭔가를 알아냈거나 증거를 찾으려 하니까 죽인 거야. 하지만 왜 굳이 자기 병원에 입원시켜서? 통제하기 위해서죠. 입원 환자는 외부와 접촉이 제한되니까요. 면회 시간도 정해져 있고 통화도 제한할 수 있고 감시하기 가장 쉬운 구조예요. 맞아. 상주 환자로 묶어놓고 천천히 입막음한 거야. 강혁의 주먹이 쥐어진다.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 윤석환은 19년 전에 명예를 빼앗겼고 오늘 목숨까지 빼앗겼다. 증거를 찾아야 해. 두 갈래야. 하나, 2003년 50억의 행방. 둘, 어젯밤 살인의 물증. 제가 병원 쪽을 볼게요. 탐정님은 배진호를 파세요. 그래. 그리고 형한테도 연락해야겠어. 강혁이 전화기를 든다. 형 나야. 혀가. 무슨 일이야. 강민혁 검찰청 고위 간부. 강혁의 형이다. 2003년에 윤석환 투자자문이라는 회사에서 고객 자금 50억이 사라진 건 있었어.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는데 당시 수사 기록 볼 수 있어? 20년 가까이 된 건데? 기록 보관소에 있을 텐데. 찾아볼게. 근데 왜? 그 50억이 살인의 동기야. 알았다. 빨리 찾아볼게. 오후 4시. 이에나가 미래 힐링센터로 향한다. 검은색 벤틀리를 직접 몰고 용산구 이태원동으로. 이에나의 운전은 정확하고 빠르다. 이 여자가 다루지 못하는 장비는 없다. 맥가이버 수준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미래 힐링센터. 외관은 깔끔한 5층짜리 건물이다. 정문에 면회시간 안내가 적혀 있고 로비에 화분과 수석이 놓여 있다. 고급 요양병원의 분위기. 이에나가 안내 데스크에 접근한다. 안녕하세요. 윤석환 환자분 유가족 측 관계자인데요. 사망 관련 서류를 받으러 왔어요. 안내 직원이 확인한다. 이에나가 미리 윤세진에게 위임장을 받아놓은 것이다. 강역보다 한 발 빠른 준비성. 서류를 받는 동안 이에나의 눈이 병원 내부를 스캔한다. 있는 것. 로비에 CCTV 카메라 2대, 엘리베이터 앞 카메라 1대, 각 층 복도에 카메라가 있을 것이다. 없는 것. 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별도 보안 장치가 없다. 일반 병원이면 당연하지만 정신건강병원이라면 환자 이탈 방지를 위한 추가 잠금이 있어야 정상이다. 어색한 것. 당직 간호사 명찰이 데스크 위에 놓여 있다. 최윤정, 어젯밤 발견자. 그런데 이 시간에 당직 간호사 명찰이 로비에 있다는 건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저기 당직 간호사 최윤정 씨 오늘 근무 아닌가요? 아, 최 선생님은 오늘 갑자기 휴가 내셨어요. 어제 일 때문에 충격을 받으셔서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유가족 측에서 당시 상황 확인이 필요하대요. 안내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연락처를 적어준다.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면서 이에나가 한 가지 더 확인한다. 미래 힐링센터의 5층 구조도 비상구가 2곳, 일반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그리고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하나 더 있다. 후면 주차장과 연결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면 CCTV 사각지대일 수 있어. 이에나가 중얼거린다. 같은 시각 강혁이 배진호를 찾고 있다. 나정희가 배진호의 현재 주소와 직업을 조회한다. 나정희의 데이터 검색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긴 머리를 묶은 초미인이 모니터 세대를 동시에 조작하며 정보를 뽑아낸다. 탐정님, 배진호요. 현재 강남구 삼성동 거주. 직업은 하나금융투자자문 대표이사예요. 자산 규모가 200억대로 추정되어 200억. 강혁이 중얼거린다. 2003년에 사라진 50억이 2년 동안 불어난 것일까? 주소 문자로 보내줘. 강혁이 재킷을 걸치고 나간다. 오후 5시 강남구 삼성동 고급 오피스텔. 강혁이 배진호의 사무실을 찾아간다. 하나금융투자자문이라는 간판이 걸린 20층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리셉션 직원이 맞는다. 배진호 대표님 면담 가능할까요? 투자 상담건으로 배진호가 직접 나온다. 57세. 중간 키에 깔끔한 양복, 은퇴 안경을 쓰고 있다. 미소가 자연스럽다. 하지만 강혁의 눈은 다른 것을 본 있는 것. 배진호의 손목시계, 고가의 스위스제. 하지만 유리에 미세한 흠집이 많다. 오래 착용한 물건. 새 부자가 아니라 오래된 부자라는 뜻이다. 없는 것. 명함함 위에 윤석환의 부고 화환이나 조화가 없다. 20년 동업한 사람이 어제 죽었는데 사무실에 아무 흔적이 없다. 어색한 것. 배진호가 강혁을 보자마자 눈이 0.2초 동안 커졌다가 돌아온다. 자기를 찾아올 사람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반응이다. 투자 상담이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강혁이 명함을 내민다. 강혁 탐정사무소. 배진호의 미소가 사라진다. 윤석환 씨 건으로 왔습니다. 침묵이 3초간 흐른다. 윤석환이 안타까운 일이죠. 자살이라면서요. 자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배진호의 표정이 변한다. 미세하게. 하지만 프로답게 빠르게 회복한다. 무슨 말씀이신지 경찰에서 자살로 결론 내렸다고 들었는데요. 배진호 씨, 석 달 전에 윤석환 씨를 미래 힐링센터에 소개해 주셨죠? 네, 좋은 병원이라서. 윤 형이 오래 고생하시니까 유현식 원장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배진호의 동공이 수축한다. 이건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반응이다. 유 원장은 아는 사이죠.
의사 환자 관계는 아니고 지인으로 2003년에 윤석환 투자자문에서 유현식이 고문으로 있었던 거 아시죠? 이번에는 배진호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진다. 탐정님, 20년 전 일까지 꺼내시면 좀 곤란한데요. 불편하시면 나중에 검찰에서 다시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배진호의 턱에 힘이 들어간다.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강혁이 일어선다. 충분하다. 이 남자는 숨기고 있다. 저녁, 강혁 탐정사무소. 강혁과 이해나가 마주 앉는다. 각자의 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배진호는 뭔가 알고 있어. 유현식과의 관계를 물었을 때 명백하게 동요했어. 저도 하나 찾았어요. 이해나가 태블릿을 보여준다. 당직 간호사 최윤정 씨한테 전화했어요. 처음엔 말을 안 하려다가 제가 유가족 측이라고 하니까 한 가지 말해줬어요. 뭐? 윤석환 씨가 사망한 밤 새벽 1시쯤에 5층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 시간에 화물 엘리베이터를 쓸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상해서 5층 순찰을 앞당긴 거래요. 화물 엘리베이터. 외부 접근 가능한 건가? 후면 주차장과 연결돼요. 병원 정문 CCTV에는 안 잡히는 경로예요. 누군가 화물 엘리베이터로 올라와서 윤석환을 죽이고 다시 같은 경로로 빠져나간 거야. 그리고 CCTV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병원 측에서 협조를 안 해줄 것 같아요. 유 원장이 직접 관리하는 병원이니까 형한테 부탁해야겠어. 강혁이 전화를 건다. 형, 나야. 2가지 부탁할 게 있어. 말해. 첫째, 미래 힐링센터 CCTV 영상 확보. 11월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특히 화물용 엘리베이터 쪽 영장 필요한 건데 근거가 당직 간호사 진술, 사망 시간대에 화물 엘리베이터가 작동했다는 것, 그리고 현장의 이중 잠금 문제. 밖에서 잠겨 있었어. 자살이면 안에서 잠겼어야 해. 그거면 충분해. 영장 청구할게. 둘째, 2003년 윤석환 투자자문 수사 기록. 그건 찾았어. 내일 보내줄게. 고마워, 형. 2022년 11월 4일, 둘째 날, 아침. 강민혁이 2003년 수사 기록을 보내온다. 이해나가 내용을 정리한다. 2003년 윤석환 투자자문. 고객 자금 50억 원이 해외 계좌로 이체된 뒤 증발. 이체 승인자는 윤석환 대표 명의이지만 윤석환은 내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 디지털 서명이 복제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입증 실패. 공동 설립자 배진호와 고문 유현식도 조사받았으나 직접적 증거 없어 불기소. 자금 추적 결과 50억은 K맨 제도 페이퍼 컴퍼니로 이체 후 추적 불가. 강혁이 턱을 괸다. K맨 제도. 2003년이면 해외 자금 추적이 훨씬 어려웠지.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국제 공조가 훨씬 수월해졌고 자금 세탁 방지법도 강화됐어요. 윤석환이 그걸 알고 있었을 거야. 19년 전에는 증명하지 못했지만 2022년의 기술과 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다시 파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배진호와 유현식이 그걸 눈치챘다. 병원에 가둬놓고 감시하다가 결국 강혁의 주먹이 쥐어진다. 오전 11시 강민혁에게서 연락이 온다. 혁아, 영장 나왔다. 미래 힐링센터 CCTV 확보하러 수사관 보냈어. 고마워. 그리고 하나 더. 화물 엘리베이터 쪽 CCTV가 좀 이상해. 뭐가? 병원 측에서 고장나서 사흘째 녹화가 안 된다고 주장해. 사흘째? 응. 정확히 윤석환 사망 전날부터. 우연치곤 너무 타이밍이 좋지? 그건 증거인멸이야. 유현식이 미리 꺼놓은 거지. 맞아. 그래서 압수수색으로 전환했어. 병원 서버 전체를 가져올 거야. 삭제된 영상도 복구 가능할 수 있으니까. 형, 역시 최고야. 오후, 송태풍 박사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 강 탐정, 윤석환 사체의 부검 소견서 사본받았어. 송태풍이 실험실에서 나오며 말한다. 40대 중반, 덥수룩한 머리에 흰 가운, 사무소의 과학 분석 담당이다. 뭐가 보여? 사인은 질식사로 돼 있어. 목의 교훈이 자살에 합당하다고 적혀 있는데 내가 사진을 확대해서 봤거든. 송태풍이 모니터에 사진을 띄운다. 교훈의 각도가 이상해. 자살로 목 매달면 교훈이 비스듬하게 올라가야 해.
체중이 아래로 당기니까 밧줄이 대각선으로 올라가거든. 근데 이 교훈은 거의 수평이야. 수평이면 타살교살이야. 누군가 뒤에서 수평으로 조른 거지. 그리고 죽인 다음에 매단 거야. 자살로 위장하려고. 확실해? 90%. 나머지 10%는 매다는 위치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어서 단정은 못하지만 내 소견으로는 타살이야. 이해나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끼어든다. 그리고 손목에 압박 자국. 경찰은 수액 주사 자국이라고 했는데 윤석환 씨의 입원 기록을 보면 최근 2주간 수액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손목에 그런 자국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묶인 거야. 양 손목을 묶어서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교살한 거야. 강혁이 일어선다. 물증은 충분해. 이제 누가 그 밤에 병원에 있었는지를 밝혀야 해. 2022년 11월 5일, 셋째 날, 검찰 수사관이 미래 힐링센터 서버를 압수한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삭제된 CCTV 영상 복구에 착수한다. 그 사이 이해나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탐정님,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뭔데? 윤석환 씨가 입원 중에 면회 기록이요. 석 달간 누가 찾아왔는지 이해나가 병원 측에서 확보한 면회 대장을 살펴본다. 면회 기록. 딸 윤세진이 주 2회 방문, 그리고 배진호가 주 1회 방문. 주 1회? 네, 석 달간 매주 한 번씩 방문했어요. 그것도 항상 같은 시간. 화요일 오후 3시. 무슨 목적으로? 면회 목적란에 옛 동료 위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강혁의 눈이 가늘어진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석 달간. 이건 위문이 아니야. 감시야. 저도 그렇게 봐요.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러 온 거예요. 윤석환 씨가 누구에게 뭘 말했는지, 뭔가 시도하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윤석환이 딸에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한 건 배진호의 면회를 말한 거야. 맞아요. 본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이해나가 안경을 밀어 올린다. 신뢰의 문제예요. 19년 전에 경찰에 나는 횡령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무시당했잖아요. 이번에도 병원에서 감시당하고 있다고 하면 정신과 입원 환자의 망상이라고 치부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강혁의 턱이 굳는다. 그래서 딸에게만 말한 거고, 네. 그리고 이틀 뒤에 죽었어요. 넷째 날, 11월 6일, 포렌식 결과가 나온다. 강민혁이 직접 전화한다. 혀가 대박이야. 뭐 나왔어? 삭제된 CCTV 복구됐어. 11월 2일 밤 12시 48분, 후면 주차장에 차량 한 대가 진입해. 번호판이 찍혔어. 누구 거야? 유현식 원장명의 차량이야. 유현식이 자기 병원에 한밤중에 온 거? 응. 그리고 화물 엘리베이터 쪽 영상도 일부 복구됐는데 1시 5분에 두 명이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한 명은 유현식, 또 한 명은 배진호? 정답. 배진호의 얼굴이 찍혀 있어. 강혁이 주먹을 쥔다. 둘이서 같이 갔어. 새벽에. 그리고 윤석환을 죽인 거야. 영장 청구한다. 배진호, 유현식 둘 다. 형, 하나만 더. 이 두 사람이 도주할 가능성은 이미 출국 금지 걸었어. 오늘 아침에 역시 형이야. 같은 날 오후 체포. 유현식이 미래힐링센터에서 배진호가 삼성동 사무실에서 각각 체포된다. 강혁과 이해나가 배진호 체포 현장을 지켜본다. 멀리서. 배진호가 수갑을 차고 나올 때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공포도 아닌 체념의 빛이 서려 있다. 19년간 숨겨온 비밀이 끝났다는 걸 아는 표정이다. 수사가 진행된다. 유현식이 먼저 자백한다. 변호사 조언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기 시작한다. 2003년에 우리 셋이서 했어요. 윤석환, 배진호, 나. 하지만 50억을 빼돌린 건 배진호와 나예요. 윤석환은 몰랐어요. 왜 윤석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까? 배진호가 계획했어요. 디지털 서명을 복제해서 윤석환 명의로 이체한 거예요. 그러면 의심이 윤석환에게 가니까 50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K맨 제도를 거쳐서 배진호와 제가 반씩 나눴어요. 25억씩. 그 돈으로 배진호는 지금 회사를 세웠고 나는 병원을 세운 거예요. 윤석환을 왜 죽였습니까? 유현식이 고개를 숙인다. 윤석환이 최근에 뭔가를 알아낸 것 같았어요. 입원 중에도 딸을 통해 자료를 구하고 있었어요.
자금 세탁 방지법이 강화되면서 K맨 쪽 계좌가 추적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배진호가 이대로 놔두면 다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인 겁니까? 배진호가 시켰어요. 나는 장소만 제공한 거예요. 아닙니다. CCTV에 같이 올라간 게 찍혀 있습니다. 공동정범입니다. 유현식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배진호는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물증이 넘친다. 삭제된 CCTV 영상, 유현식의 자백, 2003년 자금 추적 재수사 결과 K맨 제도 계좌에서 두 사람 명의의 국내 계좌로 여기채된 흔적, 그리고 윤석환의 교훈 패턴 재감정 결과 타살에 합당하다는 법의학 소견, 배진호에게는 살인교사, 사기, 횡령, 유현식에게는 사기, 횡령 공범, 중형이 불가피하다. 일주일 뒤 윤세진이 사무소를 찾아온다. 강 탐정님 감사합니다. 윤세진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눈물이다. 분노가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다. 아버지의 명예가 19년 만에 회복됐어요. 횡령한 게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윤세진 씨, 아버지 분은 19년간 혼자 그 짐을 지셨어요. 이제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서 이걸 보셨어야 하는데 강혁이 잠시 침묵한다.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 윤석환은 명예를 빼앗기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겼다.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다. 돌아가신 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진실이라도 밝혀진 건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분이 무고했다는 걸 세상이 알게 됐으니까요. 윤세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비용을 말씀드렸잖아요. 비용은 생각하지 마시라고. 윤세진이 다시 눈물을 훔치며 돌아간다. 그 뒤 재판이 진행된다. 배진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다. 유현식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된다. 2003년 윤석환 투자자문 사건의 피해 고객 50억 원은 배진호와 유현식의 자산 동결 및 추징을 통해 환수 절차에 들어간다. 2년 동안 불어난 이자까지 합하면 거의 전액에 가까운 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미래 힐링센터는 폐업한다. 당직 간호사 최윤정은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다. 그녀가 순찰을 앞당긴 것, 화물 엘리베이터 소리를 기억한 것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다. 윤세진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사를 언론에 제공한다. 20년 만에 무죄, 죽어서야 밝혀진 진실. 그 기사가 포털 메인에 뜬 날, 윤세진은 아버지의 묘소에 가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저녁, 강혁 탐정사무소, 11월의 찬바람이 50층 창문 바깥을 스치고 한강 위로 노을이 진다. 강혁이 창가에 서 있다. 위스키 잔을 들고 표정이 복잡하다. 이해나가 뒤에서 다가온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위에 가볍게 울린다. 탐정님, 무슨 생각하세요? 강혁이 돌아보지 않고 대답한다. 윤석환이 그 병원에서 석 달을 보냈어. 매주 배진호가 찾아와서 자기를 감시하는 걸 알면서 도망치지 못하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해나가 강혁의 옆에 선다. 그래서 탐정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 무너진 사람들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윤석환 씨는 살아서 구하진 못했지만 진실이라도 밝혀준 거잖아요. 그거면 된 거예요. 강혁이 이해나를 본다. 둥근 안경 너머로 맑은 눈이 보인다. 이 여자가 하는 말은 항상 정확하다. 과학자답게 핵심을 찌른다. 그리고 과학자답지 않게 따뜻하다. 애나 씨, 네, 고마워. 이해나의 귀가 살짝 붉어진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뭘요? 저는 그냥 분석하고 운전하고 김밥 먹은 것밖에 없는데요. 김밥은 언제 먹었어? 부검 소견서 볼 때요. 저혈당 예방이에요. 강혁이 피식 웃는다. 이 여자는 부검실에서도 태연하게 김밥을 먹는 여자다. 본인은 저혈당 예방이라고 진지하게 말하지만 그 엉뚱함이 때로는 이 무거운 일상의 숨구멍이 된다. 다음 사건도 같이 해주지? 당연하죠. 제가 안 하면 누가 교통편 예매하고 현장 분석해요? 강혁이 다시 한강을 본다. 노을이 수면 위에 길게 늘어져 있다. 애나 씨,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탐정님이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요. 삼겹살. 급이 좀 부검 소견서 보고 나면 고기가 당겨요.
사람이라는 게 결국 고깃덩어리라는 걸 실감하니까 역설적으로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탄다. 50층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이에나가 차키를 꺼낸다. 제가 운전할게요. 항상 그러잖아. 탐정님 운전이 너무 느려서요. 난 안전운전을 하는 거야. 안전운전이 아니라 할아버지 운전이에요. 강혁이 헛웃음을 치며 조수석에 탄다. 이에나가 시동을 건다. 검은색 벤틀리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합정동 골목으로 나선다. 밤의 서울이 차창 너머로 펼쳐진다. 네온사인과 가로등이 만드는 빛의 강. 그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잃고 있을지 모른다. 명예를,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지만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줄 사람이 있다. 비록 재벌일지라도 이탈리아 양복을 벗고 현장을 뛰고 골목을 잃고 진실을 쫓는 남자. 그리고 그 옆에서 한 발 빠르게 움직이며 둥근 안경 너머로 세상을 냉정하게 분석하되 가슴 안에는 숨긴 온기를 품고 있는 여자. 강혁 탐정사무소의 밤은 오늘도 이어진다. 사건은 끝나도 사람은 계속된다.